대한민국, 특히 충청남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 지방자치단체다. 한때 자연재해로 도시 자체가 큰 고비를 겪었지만 지금은 신생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산동은 백제뿐 아니라 신라와의 교류도 활발했음을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신라와 산동 사이에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가며 학문을 교류했었다고 한다. 唐朝，中国的唐朝，有不少新罗的，也就现在韩国，来中国留学的学生。韩国来山东的使者，也有文化人物，也有这个佛教人物，他们大部分都是在山东，胶东半岛，在蓬莱，在莱州登陆，在这儿上岸，从这儿再到长安去，啊，所以这个交往，山东和韩国的交往很密切，很密切，이번엔 산동 박물관으로 향했다. 중국의 대표적 박물관인 이곳에는 한국과 관련된 유물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환황해권의 기틀을 닦은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을 마주했다. 중국인 항해사 서복. 그는 그 옛날 한국과 일본, 중국을 오가며 지금의 환황해권의 해상교역, 그 항로를 개척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但是我们也做历史研究的人，我们可以通过其他的一些材料来证明这个时期有很多的这个大陆人，特别是山东人，在战乱时期可能这个移居到汉半岛。 제대로 된 해안선의 지도는커녕 정보조차 알 수 없었던 시절, 서복은 스스로 항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가 남긴 업적은 중국 롱커우 항과 한국의 제주 서귀포시, 일본 후쿠오카에까지 남아있다. 我们现在从历史的文献来看， 应该肯定是越来越频繁一些，越来越多一些。最初的是民间的，我们后来看到的，应该这个已经是汉代以后了，就是中国的魏晋南北朝时期。主要包括官方的使节，就开始采用从山东，在直接就是通过登州的。 我想你们可能渤海海峡有长山岛，有这个庙岛啊，然后到大连，中国辽东半岛的人口这一带来航行，这是实际上是涉及到一个古代的航行的一个技术问题，因为最初的这个海上航行主要是靠这个沿海海岸的航行。 이번엔 산동성에 있는 곡부시로 향했다. 곡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산동을 거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녀가는 도시인데 이곳이 공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무덤인 공림과 공자 옛집 유적이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중국 예교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유교 사상의 아버지인 공자를 따르고 존경하는 이들의 발자취가 닿는 곳. 곡부는 중국 유학의 심장부요,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이다. 曲阜啊是孔子的故乡。曲阜这个地方啊，从周公封鲁以后，伯禽啊来到鲁国以后，到现在啊已经3000多年的时间了。孔子思想的诞生啊，也已经有2500多年的时间了。2000多年以来啊。 孔子思想和儒家思想，对于我们中国，对于整个东亚、东北亚、东南亚地区，
都产生了广泛而深刻的影响，对于我们今天的世界的命运共同体的建设也有非常重要的意义。特别是我们中国和韩国文化交往中，孔子思想、儒家思想起了非常重要的作用。 공자의 생가가 있었던 터.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묘한 일체감을 느낀다. 유교라는 사상 아래 긴 세월 의식과 문화를 공유한 이들의 본능적 교감인 것이다.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는 동양 인문 정신의 표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这里是孔府，是孔子的后代嫡系长孙住的地方，非常的宏伟庞大，是官衙与内宅合一的建筑。 그가 태어나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 문명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공자는 난세를 버티는 해법을 만인에 전했다. 공자는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동아시아인의 정신적 원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인물이다. 곡부시는 이러한 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공자 유적과 박물관 등을 증축했고 일본, 한국 등지에서 한 달 평균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 이념. 바로 이곳 곡부에서 시작되어 황해를 건너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현장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这个地方是我们曲阜孔子研究院和韩国文化交流中非常重要的一部分展览。这一部分展览就体现了我们中韩两国在儒学的研究和普及方面的一些合作。 중국의 유교는 공산주의와 시대의 격변을 맞이하며 그 중심을 잃고 쇠퇴해 갔다. 오히려 황해를 통해 건너온 유교는 충남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한국 유교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기호학파의 중심지로 김장생, 김집, 성시열, 윤증 등을 통해 연구 계승되었고 도민의 삶에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韩国的孔氏的后裔就是这一尊，这个孔氏后裔像孔氏少，他是元代的时候从中国跟着公主出嫁，然后到了我们韩国。这应该说是孔子的嫡系的血脉在韩国发展的一个过程。通过这样一种文化的传播，甚至于血缘的这样一些传播，可以看到。 在韩国儒学的发展中，是多么的重视儒学的原始的发源地曲阜这个地方的文化。朱熹也曾经讲过：“胜日寻芳泗水滨，无边光景一时新。等闲识得东风面，万紫千红总是春。”孔子的这种思想，原始儒学的思想，经过历朝历代的发展，在韩国。 也开出了万紫千红的这些花朵，形成了很好的发展的局面。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백제 왕인 박사다. 그는 중국의 문물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문명 발달이 뒤떨어진 일본에 그것을 전파하며 나라의 국익과 이웃나라와의 상생이라는 사명을 감당했다. 在韩国儒学发展的过程中王仁博士起了非常重要的作用。王仁博士不仅是把中国的儒学的这个研究的成果介绍到韩国，而且把
儒学的精华，特别是《论语》啊、《千字文》啊、《孝经》啊这样一些经典传播到日本，应该说王仁博士起到了一个重要的文化传播的桥梁的作用。这在当时来讲是非常困难的。为什么说呢？在当时，我们韩国和中国的文化交通主要是通过黄海，然后把山东和韩国，特别是北极地区这一部分的文化交融起来。 아시아 실크로드를 개척한 왕인 박사. 그의 나라였던 백제의 땅 충남은 어떻게 새로운 환황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까? 비록 환황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과 일본, 양국과의 활발한 교류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미래이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환황의 시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그렇다면 충남 도민들은 환황의 시대에 어떤 기대와 바람, 우려를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선 우리 산업화되면서 자동차의 많은 양이 대기오염의 주원이 될 수 있겠고,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산업화에도 대기오염이 많이 유발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든가 또 중국의 산업화를 통한 대기오염 문제가 한반도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시키고 있지 않나 싶고요. 환황에는 단순히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환황해권은 바다를 둘러싼 권역이며 환경과 자연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함께 공유하는 공기, 대기 또한 환황의 지역의 중요 해결 과제임에 분명하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황해권에서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황해를 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있는 많은 화력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가 생산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환황해권의 국가와 지역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들이 우리 환황해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미세먼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충청남도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고, 그것이 이 환황해를 둘러싼 지역과 국가 간의 상호 교류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고 변화한다. 지금 우리의 바다가 곧 중국의 바다가 되고, 지금 일본의 바다가 곧 우리의 바다가 되듯 황해는 환황해권 국가가 공유하는 자원이다. 바다라는 커다란 어장을 공유하고 해양 생태계라는 어족 자원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보다 청정한 황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어느 한 나라와의 불협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황해권 국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원칙이며 질서다. 살기 좋은 대기질과 풍부하고 푸른 황해를 지켜나가는 노력은 환황해권 국가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해양 오염, 해양 폐기물 오염 굉장히 심각해요.
뭐 바다에도 많이 떠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은 외지에서 밀려오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바다는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한 나라에서의 사고가 온 바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의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충남의 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일은 곧 황해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예, 일단 황해를 둘러싼 육지에서 영양염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식물 플랑크톤들이 많이 자라고 동물 플랑크톤들이 또 자라고 어류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까 수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황해 수산 자원 남획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많이 먹던 조기, 지금은 구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획이라든지 해양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산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황해의 달라지는 생태계 역시 환황해권 국가가 긴밀하게 공조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모여 보다 넓고 방대한 환황해권의 시너지 효과를 일궈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조금 어려워도 힘을 모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해 개발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중국 보면은 대도시들이 황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전 세계 바다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환경 보존을 한다고 해서 해양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같이 협력을 해서 해양 환경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황해의 해양 환경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